안녕하세요, 김태영 선생님. 저는 피아노 박사샵의 전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퀸 엘리자베스 컴페티션이 벨지움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데 2010년도 당시에 영광스럽게 5위에 오르셨던 김태영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해요. 예,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2010년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때 기억 좀 더듬어서 오늘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콩쿨 당시에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결과를 들으신 다음에는 또 기쁘셨고 그랬을 것 네, 같은데 그 상황들을 조금 생생하게 저희와 나눠주셨으면 해요. 네, 네. 네, 그 콩쿨 준비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셨었는지. 콩쿨 준비, 글쎄요. 그게 그때 당시는 뭐, 이제 뭐, 사실은 지금 25년 다 보니까 15년 전이고, 그때는 한창 콩쿠르를 뭐 나갔었던 때라서 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레퍼토리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콩쿠르에 맞춰서 또 새로운 레퍼토리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부터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아마 5월 시작이었으니까 그 해 초반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네, 그 당시에도 그러면 리코딩으로 프리리미너리 같은 거가 있었었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그때 미넨에 계셨었나요? 네, 미는 있을 때 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프리리미너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퍼스트 라운드에 이제 직접 가셔서 연주를 네, 하는 라운드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몇 개월이 있으시죠? 그쵸. 그래야 그때 이제 돼서 아마 그 1차에서 연주해야 될 커미션 피스가 악보가 이제 악보가 우편으로 날라왔고요. 그때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몇 달이 있었던 거죠. 아, 1차부터 그때는 커미션 피스가 있었나요? 저희 이번에는 세미파이널부터 커미션 피스가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달랐나 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2차에 있었나요? 어떡하죠?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른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 곡이 또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빼서 이제 없어진 곡들도 또 있고 샤펠 환경도 굉장히 지금이랑 그때는 좀 달랐고 그래서 1, 2차 언제 정확하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지금의 컴피티션이랑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그때는 그 본선 제일 마지막 라운드 때 네. 베토벤 소나타를 하나를 쳐야 됐었고요. 아, 이게 그리, 그때군요. 그리고 네. 그때 이어서 이제 일주일 만에 준비해야 되는 곡 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협주곡 치고 이랬었는데 어느 네. 순간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곡이 하나 빠졌는데 네. 네. 네,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본선에서 베토벤 소나타도 쳐야지 됐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협주곡 네. 외에 또 솔로 곡도 본선에서 쳐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네, 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도. 아, 선생님 그때 그러셨군요. 그럼 그때도 커미션 피스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 거였나요? 아니면은 그때 커미션은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지금 커미션 피스라는 게 본선에서 오케스트라랑 같이 해야 되는 일주일 만에 준비해야 하는 곡이 있고,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1차였는지 2차였는지 저가 기억 못하지만 그때 연주한 곡은 이제 솔로? 그 전해에 네, 네. 작곡 아, 네, 네. 부문에서 우승을 한 피아노 곡을 네. 연주를 해야 됐었던 거고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작곡 부문이 없어져서 곡에 네. 이제 다른 위촉을 해가지고 받는 작품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어, 거죠. 어, 네. 위촉을 받은 곡을
네. 저희가 1, 2차 중에 네. 하나에 쳐야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때 연주했었던 게 그 전민재 작곡가님 거기 작품이 그 전해 작곡 부문에서 1등을 한 곡을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했었던 것 같네요. 아,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커미션 피스는 사실 뭐 리코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레퍼런스가 처음에 네. 많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피스들은 어떻게 처음에 어프로치를 하시는지 조금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퀸 엘리자베스 콩쿨의 특이점이라면 아무래도 본선에서 네. 일주일 만에 준비해야 되는 그것도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해야 되는 곡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다 보니 사실은 이게 밸런스에 있어서 제가 뭐 조금 작은 뭐 피아노나 피아니시모가 나와도 음, 오케스트라랑 어떤 악기랑 같이 그 부분을 연주하느냐에 따라 또 제가 조금 더 내야 되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랑 협연 경험이 조금 더 있다면 그런 팁들이 개인적으로 좀 생겨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았고 일단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으로는 저는 곡 스트럭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곡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뭐 사실은 현대곡이다 보니까 다른 뭐 기타 뭐 고전 낭만 시대보다는 임시표들이 음, 비화성적으로 좀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디테일한 음들은 조금 나중에 네. 더 체크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좀 곡 구조가 파악이 좀 먼저 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는 한 번 지휘 선생님하고 미팅이 있어요. 그 아, 네.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 그래서 네. 그때 조금 또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손으로 조금 지휘로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호흡을 네, 네. 오케스트라 없이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연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제스처들 지휘로 하시는 제스처들 보면서 좀 팁을 좀 얻기도 했고요. 네. 어떤 피아니스트는 뭐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네, 뭐 나이가 그쵸. 좀 젊으면 사실 뭐 좀 더 기회가 이제 덜 막 있었으니까. 그쵸.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귀로 듣고 맞추고 그런 센스들을 사실은 보는 것 같고 음, 그 곡을 어떻게 자기의 해석이 담겨서 빨리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의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라서 네. 뭐 사실은 뭐 오케스트라의 경험이 많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뭐 네. 다들 잘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때는 샤펠에 이제 파이널리스트들만 갇혀 맞아요. 있으면서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파이널리스트들끼리 이제 몇 분이 안 되시니까 12분인가 이렇게 네. 모이셔가지고 뭐 팁을 막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그때 한 12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혼자 있기 좋아하는 타입도 있을 테고 네. 뭐 같이 조금 이제 힘드니까 한 달을 지금 콩쿠르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멘탈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같이 의지해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좀 같이 들어봐주고 음, 커멘트 해주고 뭐 말씀하신 것 같이 팁을 조금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네. 좀 타입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은 어떤 혼자 아, 계시는 거 좋아하시는 아니요, 타입이셨어요? 저는 저희 그때가 사실은 이슈가 됐었던 게 12명 중에 5명이 한국 본선 진출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다 알던 사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조금 또 의지해서 또 어, 많이 얘기도 하고 그때 또 기억이 나네요. 뭐 한인마켓에서 끓여 먹는 라면을 또 사가지고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라면도 한번 끓여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뭐 통행이 어디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고 이런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마켓은 갈 수 있고 이 아니요, 정도로는. 미리 사와가지고 아, 일주일 동안은 못 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10분 길이의 자유곡을 한 곡을 고르라고 하면 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10분 자유곡이 사실은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네. 사실은, 참 그게, 저는 콩쿨에서 예를 들면 1차에서는 뭐 테크닉적인 거를 좀 보고, 그 바하 평균율을 네, 연주할 네. 때도 있고요. 네. 그러고선 자유곡을 할 때가 있는데, 또 2차에서 베토벤 소나타를 낭만시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도합해서 네. 콘체르토까지 다 봤을 때 정말 이 피아니스트의 뮤지션으로서 다양한 면모를 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다양한 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을 좀 선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뭐 테크닉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이 네. 다른 라운드에서도 덜어 있다. 네. 근데 굳이 또 10분 자유곡에서 또 테크닉을 막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네. 조금 또 다른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을 좀 선정하는 게 어떤가. 또 반대의 경우도 또 있겠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포에틱한 그런 곡들을 뭐 넣었다. 음악적으로 굉장히 딥한 곡들을 넣었다. 아니면 너무 뭐 상대적으로 템포가 느린 곡들이 많다. 어두운 곡이 많다. 이렇다면 또 반대의 곡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또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자유곡을 택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근데 네. 그게 아직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슈베르트 즉흥곡 그 OP 142의 3번을 연주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곡이잖아요. 콩쿨스러운 곡은 아니니까. 근데 그 라운드에서 제가 뭐 쇼팽 에튜드 뭐 치고, 그리고 리스트 조절기교 2번 치고, 뭐 바하 평균을 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음악적인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슈베르트를 연주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비르살라체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곡이기도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뭐 자유곡을 막 굉장히 본인들을 과시할 수 있는 곡들을 사실은 많이들 준비를 하고 연주를 했던 것도 같고요. 네. 항상 콩쿨에서는 본인을 가장 과시하고 이렇게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곡들로 네. 많이들 레퍼토리를 고르려고 하기는 하잖아요, 선정을. 네. 그래야지 이제 짠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네. 너무 막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과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정말 과시용이 또 있겠고 네, 네. 정말 저 사람 참 너무 현란한 저런 기교들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구나가 그렇죠. 있다면 네. 아예 저 사람은 자기 테크닉을 보여주려고 나왔구나라는 네, 피아니스트들도 네.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게 과시만 듣다가 상대적으로 또 아주 선율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음악적인 곡을 또 들으면 또 예상외로 그쪽이 더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막 테크닉이고 막 본인 파워풀한 거 잘 보여주고 이런 거만 위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되려 그렇죠. 정말 본인의 음악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택하는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퀸 엘리자베스 컴피티션이 다른 컴피티션에 비해서 현대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선생님도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본선 그 곡이 그런 인상을 좀 남기기에 아주 적합한 곡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게 하는 사실은 컴피티션이 없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콩쿨장에서 연주를 하게 됐던 그런 현대곡들이 그 이후에도 또 연주를 하시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런 곡들을 보통 연주를 하는지도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현대곡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피아니스트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면 네. 이게 저희가 진짜
곡이 너무 많아서 진짜 내가 현대곡을 제대로 좀 그 분야를 넓혀 나가야겠다. 아주 마음을 먹지 않은 이상 네. 그쪽으로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저만 해도 그 현대곡을 연주하는 걸 아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만큼 레퍼토리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되는 편인데 기회가 된다면 현대곡은 즐겨 연주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진은숙 선생님 구갈론을 이제 팀프 앙상블이랑 같이 피아노가 그 오케스트라 안에 속해져서 연주하는 곡인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한다고 했고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현대곡이라는 정의가 어떤 건지 지금 조금 또 구분이 그렇겠지만 폴 쉔필드 작년에 돌아가신 네. 폴 쉔필드의 4개의 우화라는 피아노 협주곡이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심포니성이랑 작년 2월에 협연을 해서 네. 국내 초연으로 협연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약간 난해한 곡이라기보다는 아주 재즈스럽고 네, 네. 스윙에 재밌는 그런 네. 곡이니까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저는 마다하진 않고 하고 있고요. 콩쿨에서 썼던 현대곡을 다시 연주한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퀸 엘리자베스 컴피티션에서 커미션 피스가 있는데 그 곡들을 많이들 연주를 이후에도 할까 하는 거가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었어요. 네, 네. 네. 아니 그마저도 현대곡이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그 그렇죠. 곡을 연주하지 않게 됐고 또 지금 본선에서 연주할 오케스트라 곡 네. 오케스트라와 협연해야 되는 그런 곡들은 사실은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도 않겠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같이 협연해야 될 곡들도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곡들을 연주를 오케스트라와 하기에는 또 오케스트라에게도 어느 정도의 어드벤처라고 모험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그들에게는 또 그런 적절한 네. 성격의 연주회가 또 필요할 텐데 그렇게 현대곡을 자주 연주할 기회들도 많지는 않으니까요.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이거는 선생님한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선생님은 거기 브뤼셀에 계시는 동안에 호스 패밀리랑 같이 스테이를 하셨었어요? 네, 그쵸. 참가자들은 쭉 다 그냥 같이 호스트 패밀리를 정해주나요? 네, 정해줘요. 아, 그러면 어떤 호스트 패밀리는 조금 더 뭐 잘 맞고 뭐 안 맞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다. 있죠. 근데 저는 너무 잘 맞았고요. 아, 네. 저는 호스팅을 하신 그 횟수가 굉장히 많으신 호스트 패밀리를 만났어요. 아, 네. 유경험자분. 네, 그랬고, 아주, 이제, 저는 그래서 조금은 연세가 이미 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만나 뵙고요. 네. 거기에서 피아노 연습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적절한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뤼셀 콩쿨이 열리는 그 장소까지 네. 뭐 저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뭐 이래저래 못하고 가면은 한 45분 정도 아, 떨어진 곳에 네. 브뤼셀이긴 한데 근데 네. 저 말고 저보다 더 멀리 사는 이게 브뤼셀이 아닌 차로 꼭 와야 되는 호스트 패밀리를 배정받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1시간 반이랬나? 그래서 뭐 거기는 그냥 정말로 거기 집 근처에만 있어야지. 머무르고 네네 했었던. 아, 네. 그렇군요. 그 샤펠 같은 경우에도 브뤼셀 시내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워털루인가 그런 네. 도시에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네. 어때요, 선생님?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있을 때랑은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지고 아, 지금은 지금 다른 장소가 아예 바뀐 건가요? 아니면 레노베이트를 한 건가요?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후에 가봤는데 와 이건 너무너무 좋은 상태에 완전히 너무 깔끔하고 너무 현대화되고 너무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때도 좋았는데요. 저희는 아주 오래전에 진 터라 아,
구조랑 뭐 이런 게 사실은 예를 들면 몇몇의 참가자들은 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아, 네. 제 방에는 세면대랑 샤워 시설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화장실 그 네. 변기는 없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몇몇 친구들은 자다가 만약에 밤에 아니면은 뭐 방 안에서 연습하다가 갈 일이 있으면은 나가야 되는 상태? 뭐 복도를 이렇게 가가지고는 저는 2층이었는데 1층으로 내려와서 화장실 잠깐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좀 번거롭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음식도 거기 이제 요리사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요리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샤펠이라는 곳은 여기가 워낙에 학교인 거죠? 지금 퀸 그쵸. 엘리자베스 샤펠 출신들이 많이들 참가를 했던데, 이번에도. 네, 고음악원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그게 약간의 전통이었나요? 그 퀸 엘리자베스 샤펠을 다니는 친구들이 콩쿨도 참가를 하는 거가? 전통이라기보다 그냥 준비가 되면 나오는 거,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올해 유독 많은가요? 제가 했을 때는 아무도 없긴 했고요. 아, 그랬군요. 네. 네네. 어제 연주한 친구들이 두 명인가가 샤펠 출신인 것 같던데. 네네. 네네. 아, 연주 아주 잘 들어서 그 학교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학교구나라는 거를 저희는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네. 어제 근데 좀 감동했어요. 우리나라, 뭐, 연주자들 중에 또 거기 샤펠 졸업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제 친구도 뭐 피아니스트인데 거기 나왔고, 아니면은 첼리스트 이정현 씨가 네. 거기 아, 졸업한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아예 그러시구나. 그 샤펠이라는 게 왕비가 아예 후원을 하는 학교다 보니까, 네. 네, 뭐 교수진들도 굉장히 좋고, 좋고. 그리고 거기 학교에서 무슨 연주 같은 거가 있다면 뭐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또 와서 또 들으시고 그런 음, 분위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예, 네. 자체적으로 음악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그렇군요. 음악원이죠, 뭐. 네. 음,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 컴피티션이 이렇게 first 라운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파이널까지 있는 동안에 콩쿨마다 이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뭐 네, 위넨도 그렇고 ARD도 그렇고 뭐 네. 부소니도 그렇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청중들의 느낌이 어떤 곳인지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거를 1차를 지금까지 계속 에브리데이 매일 보고 있는데 참 너무나 귀가 좋으신 청중분들이 계신 것 같으면서도 너무 인커리지를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 느껴졌는데 네. 네, 혹시 어땠었는지. 맞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참 음악을 정말 좋아해서 네.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시구나라는 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1차도 그때 지금은 어떤가요? 저희 때 5일 동안 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콩쿠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또 네. 저녁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듣고 그 음, 2차 뭐 해서 파이널 라운드 때는 진짜 그 보자르 홀이 정말 네. 큰데 거기가 꽉 차니까 아, 그런 뭔가 본인들이 계속 몇십 년을 이제 지켜온 그런 유서 있는 콩쿠리다라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기회가 되면 이제 왕비가 와서 또 들으시고 그런 거에 네. 있어서 벌써 뭐랄까요? 그런 자부심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음악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호스트 패밀리도 하고 그런 기운들이 또 모여서 또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아, 네. 네. 또 알겠습니다. 그 방송국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또 많았던 것 같은데 아, 네. 일단 벨기에 특별한 그
케이스라면 아무래도 브뤼셀이 이제 불어랑 플레미쉬를 다 같이 이제 쓰는 도시고 위쪽은 이제 플레미쉬를 네. 쓰고 밑에는 불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방송국들, 불어를 쓰는 방송국 그리고 플레미쉬를 쓰는 방송국들이 또 나와서 취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개수가 또 있고 거기에서 연주회 그 콩쿠르를 이제 연주를 듣고 또 패널들이 그런 연주가 어땠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 거기에 제가 아는 피아니스트도 또 가서 패널로 아예 참가를 해서 이제 연주에 대한 소감을 피아니스트로서의 소견을 또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반응들이 사실은 그냥 단지 청중들이 응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방송국 매체에서도 그리고 또 신문에서도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해주면서 저희도 가끔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런 뭔가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서포트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굉장히 큰 콩쿠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 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을 선생님이 딱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실 부분 있으시면. 콩쿠르에 관해서요? 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사실은 음악가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성장하고 있는 급속도로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는 나이에 콩쿨들을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얼마나 발전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이 뭔가 완성형 같이 다들 평가를 내리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 조금은 염려가 되고 그들에겐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라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피아니스트들을 계속 길게 좀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2010년도 더 전에부터도 선생님 연주하는 거 많이 봐왔었는데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콩쿨 이후에도 너무나 좋은 활동과 연주를 들려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항상 네.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